안녕하세요. 느린발 탁구TV의 박상수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백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커트볼 백드라이브 아니면은 민볼 백드라이브, 실제로 게임할 때 나올 수 있는 백드라이브, 여러 가지 팁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백드라이브 연습하실 때, 특히 커트볼 백드라이브 혼자서 연습하실 때 대부분 이제 손목이나 돌아가는 것들만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혼자서 공 들고 백드라이브 연습을 하실 때에도 다리, 중심이 같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거는 연습. 엄지, 검지 둘 다 좀 잘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나머지 세 손가락을 잘 안 잡으시냐? 뭐 그거는 아닌데요. 엄지, 검지가 제대로 잡힌 상태에서 이 스윙이 나갈 때 엄지, 검지로 갖다가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백드라이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손가락을 안 잡으시면은 또 라켓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라켓 그립을 같이 잡아주시되, 특히 엄지, 검지 쪽에서 힘이 좀 더 들어가진다는 생각으로 백드라이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중심 내려갔다가 일어나면서, 항상 모든 드라이브나 뭐 스트로크인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공을 치실 때는 팔로 갔다가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리로 갔다가 한다는 느낌으로 다리가 중심을 이동을 하면서 내 스윙도 같이 따라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에서 먼저 가볍게 앉아줬다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엄지, 검지에 힘을 주면서 백드라이브를 걸으셔야 돼요. 자, 이때 라켓이 이제 뭐 손목을 더 강하게 쓰려고 하시면서 막 손목이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 결대로 내려가셔서 올라가 주시게.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뒤집어지려면은 더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커트볼 백드라이브를 연습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커트볼 백드라이브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까지 숙여지려면은 여기서 돌아갈 수 있는 임팩트 힘이 굉장히 빠르고 좋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 프로 선수들처럼 그 정도의 임팩트 힘을 주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라켓 각을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세워져서 스윙도 좀 더 아래에서 올라가주는 거. 기본적인 공의 원리는 이래요. 내가 공 변화되는 그 변화의 그 회전량을 내가 무시하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가 있게 되면은 스윙이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커버를 할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죠. 커트도 마찬가지죠. 커트가 안 깎여 오면은 내가 조금 더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커트를 되겠지만은 커트량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백드라이브 거는데 자꾸 걸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아래에서 위로 각도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볼을 무시할 수 있는 임팩트를 더 강하게 주시거나. 근데 이왕이면은 후자보다는 처음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강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임팩트 힘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만은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걸리면은 조금 더 각도를 위로, 나가면은 각도를 조금 더 아래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꿔가면서 조절을 하면서 백드라이브 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민볼 백드라이브예요. 민볼 백드라이브 할 때 대부분은 붙어서 한 명 쇼트 대고 앞으로 나가주면서 이제 이런 백드라이브 연습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레슨을 받으실 때도 실제로 뭐 코치님이나 관장님이 공 던져주고 붙어서 앞에서 나가주는 이런 백드라이브 연습을 많이 하실 건데, 물론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백드라이브를 게임할 때 거실 확률은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거의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항상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중진이나 후진 백드라이브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진에서 좀 더 떨어져서 내가 공을 어디로든 멀리 보내주는 연습. 자,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때 손목이나 중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허리나 아니면 팔 자체의 스윙, 팔 스윙으로 갖다가 좀 더 보내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네. 손목 갖다가 떨어져 갖고 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팔 스윙으로 좀 더 스윙을 만들어주면서 멀리다가 보내는 연습. 대부분은 하드라이브는 내가 붙어서도 어느 정도 걸고 떨어져서도 어느 정도 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만큼 백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전진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좀 잘 하시는데 중후진에서는 백드라이브를 잘 못하세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드라이브 걸 때 중후진에서는 스윙 자체를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붙어서만 중심이랑 손목만 이용해서들 많이들 거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팔스윙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팔스윙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연습하실 때 이런 식으로 공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놓고 여기에서 길게 스윙이 나가주면서 공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스윙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이 거리 측정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있을 때는 스윙을 좀 길게 보내야 된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걸어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스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 힘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스윙이 나가줘야 들어갈 수 있구나. 아니면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힘을 줘도 들어가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더 떨어져서 마찬가지예요. 더 길게 보내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실제로 이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백드라이브에 대한 좀 안정감이 훨씬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어차피 붙어서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백드라이브 자체가 큰 스윙보다는 임팩트 손목이나 중심 이동만 잘해줘도 충분히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중진이나 후진에서의 백드라이브는 그걸로 갖다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스윙으로 갖다가 보내주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백드라이브 연습할 때 요렇게까지 연습을 해요. 하나 이렇게 치고 가면서 거는 연습. 이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게임하면서도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걸고 백드라이브 못 걸어서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랫부스 분들이랑 게임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겨놓고도 내가 디펜스도 하고 하면서 게임을 다시 좀 더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확실히 레벨이 좀 높은 선수들이랑 게임할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걸고 여기서 이렇게 넘겨져 버리면은 대체적으로 주도권을 다시 상대한테 뺏기면서 플레이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면서도 거는 연습. 안 돼도 자꾸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거를 걸 수 있느냐 넘겨주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겨주면은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뺏길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가볍게라도 내가 걸어주면은 어찌됐건 간에 회전이 걸리면서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안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요거를 거냐 못 거냐가 사실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연습 자체가 어때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 상황은 떨어져 있을 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붙어서 막 하고 있는데 막 여기서 막 이렇게 걸 확률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면서 중진에서 떨어져서 막 보내줘야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쫓아가면서 거는 연습. 실질적으로 자리 잡아서 걸 수 있으면 좋아요. 예. 근데 우리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끼리 게임하면 그 발 빠른 사람들조차도 같은 선수들끼리 게임하면 코스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잡고 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치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자세 잡았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자세 잡고 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애초에 이런 백드라이브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 연습을 하는 거지, 이 자세를 잡았는데 치는 연습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이런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해본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플레이를 얼마나 내가 나오게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 부분은 내가 그런 연습을 해봤냐 안 해봤냐. 결국에는 운동은 머리로서도 내가 이해해서 아 이런 볼은 이렇게 쳐야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해했다고 해서 그 플레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해한 거를 얼마나 연습을 해서 몸에다가 배이게 만들어주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좀 악조건을 만들어 놓고도 그런 상황에서 거는 연습, 이런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은 백드라이브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느린말 탁구TV의 박상수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